안녕하세요, 황희사입니다. A조 세 번째 경기죠. 국대 패밀리 대 발라드림의 경기인데요. 지금 A조는 각 팀 모두 한 경기씩 치른 상태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원더우먼에게 1대1로 비긴 후에 승부차기 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발라드림은 탑걸 무브먼트에게 2골로 이기고 있다가 3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대 패밀리는 현재 1승인 상태에 발라드림은 1패인 상태죠. 국대 패밀리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원더우먼전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경기 주도권은 원더우먼에게 뺏긴 상태로 흘러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강점을 생각해보면 강력한 수비 라인이죠. 박하양과 박승희, 거기에다가 골대녀에서 골키퍼 최강자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시은미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대 패밀리의 골문은 웬만해서는 뚫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철옹성이 됐습니다. 이런 강력한 수비 라인에 빠른발 김민지 선수와 황희정 선수가 역습으로 나서는 그런 플레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원더우먼전에서는 오히려 빌드업 플레이를 통한 경기를 펼쳤던 원더우먼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더우먼의 키썸과 그 다음에 소유미 그리고 마시마 유 세 선수가 펼쳤던 빌드업 플레이가 지난 경기에서는 사실 그게 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국대 패밀리가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을 하면서 골대녀에서 가장 강력한 포스를 뽐내고 있던 국대 패밀리의 그 아성이 이번 시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의 포스는 첫 경기에서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격과 수비에서 박하연 중심으로 플레이가 되죠. 간결한 빌드업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것 같은데요. 시은미 선수가 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밑 기술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드업에 크게 관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에 집중하고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것은 박하연 선수 위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움직여주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비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지, 황희정 선수의 빠른 발을 활용한 역습 플레이가 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대 패밀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김민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이애와 황희정이 선발로 나왔는데 김민지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의 부상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그 부상 정도가 조금 심하다면 국대 패밀리 우승 전선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벼운 부상이라면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지금 선발로는 출전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국 국대 패밀리는 강력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펼치면서 득점을 하는 팀인데 이런 면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면 득점이 많이 안 나올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발라드림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탑걸 무브먼트에 2대0으로 앞서다 3골을 내리주면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발라드림은 패스 위주의 강력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일품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요. 저도 그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지난 경기를 복기를 해본다면은 골을 먹혔던 장면에서 리사의 공격 전개가 조금 아쉬웠었죠. 이런 단점을 드러낸 게 첫 번째 경기였는데 리사가 던지는 볼이 오히려 상대에게 뺏겨서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까지 나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사를 통한 발라드림의 빌더 플레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가 생겼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역시 또 벤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보경이 아예 부상으로 아웃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정혜원이 또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나오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정혜원 선수의 부상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김보경이 발라드림에 합류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7명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라드림을 변하게 할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고 흥미 요소였는데 발라드림의 완전체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번 시즌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보경 선수도 지금 부상에서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상 컨디션일지 모르겠습니다. 선발로 나오지 않은 김보경 선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부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기 감각도 100% 정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선수로 나오는 정도로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선발 멤버가 발라드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벤 선수의 경우 여태까지 그렇게 주전으로 많이 나오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가 발라드림에게는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선공개 영상을 보면은 빠른 플레이의 경기를 펼쳐나간다기보다는 템포를 조절하는, 그리고 거기에 패턴 플레이를 입히는 그런 전술을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국대 패밀리라서 이런 발라드림의 패턴 플레이가 과연 잘 먹혀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기를 중심으로 한 패스 위주의 플레이, 그리고 민서와 경서가 오버래핑하는 그런 강력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발라드림의 전매 특허인데, 이 반대로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가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실 리사 골키퍼가 골대녀에서는 최정상급 골키퍼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뒷문이 수비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수비의 헐거운 점을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메웠을까 궁금한데요. 결국 어쩔 수 없죠. 민서와 경서가 한 발 더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결국 민서와 경서의 체력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역시 그 패스 플레이에 의한 발라드림의 빌드업이 제대로 먹혀든다면 경기 주도권은 발라드림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템포를 조절하는 패턴 플레이, 이런 플레이가 강력한 수비벽을 자랑하는 국대 패밀리에게 과연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부상 때문에 선수 전원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맞붙을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국대 패밀리 대 발라드림 경기, 여러분들은 어떤 팀이 승리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